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뽀시르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수다. 통보. 네.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데. 분위기도 약간 근엄해 보이나요? 맞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의 시그너처인 이 깃털 같은 가벼움은 좀 벗어 던질까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 8.15 광복절 특집인데 평소처럼 막 방정 맞을 순 없잖아요. 분위기를 좀 컴다운 시키고 양해해 주세요. 네, 양해는 한데 제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각자 독립운동가 한 분씩을 취재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갑자기 달라진 것도 이 취재를 하면서 솔직히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독립운동가 분들은 역사 이면에 가려졌던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 그 중에서도 북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통 기자님부터 열심히 취재해온 그 기사 지금부터 바로 들려주시죠. 좋습니다. 통 기자가 준비한 8.15 특집 함께한 투쟁, 잊혀진 독립운동가 바로 안경신 의사입니다. 1920년 8월 3일 밤 고요한 평양 시내에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는데 일제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평남도청, 평양경찰서, 평양부청에 폭탄을 던진 5명의 결사대, 그중엔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여자 대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안경신 의사죠. 대한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하며 본부에서 모집한 군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그녀. 나는 일제 침략자를 놀라게 해서 그들을 섬나라로 철수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곧 무력적인 응징 방법이다. 평소 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그녀는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 임시정부의 군사기관인 대한광복군 총영 활동에 가담하기 시작했는데요. 1920년 8월 대한광복군 총영은 미국 의원 시찰단 방안에 맞춰 폭탄 거사를 실행하기로 결정. 대원 13명을 선발해 서울, 평양, 신의주 이 세 도시에 밀파했는데요. 그중 유일한 여성 대원이었던 안경신 의사. 그녀는 당시 임신 5개월 차의 임산부였습니다. 그렇게 동지들과 함께 평남도청과 평남경찰부를 폭파시킨 안경신 의사. 안타깝게도 그녀는 거사 후 몸을 숨긴 지 8개월 만에 핏덩이 갓난 아이와 함께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수감된 지 8년 만에 가출옥으로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충격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영양 부족으로 눈이 먼 아들, 폭파 거사를 함께 했던 동지의 죽음이었습니다. 독립투쟁가가 많이 있고 여성 투쟁가도 수없이 있다. 그러나 안경신같이 시종일관 무력적 투쟁에 앞장서서 강렬한 폭음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야멸찬 친구는 처음 보았다.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로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과감하게 폭탄 거사에 뛰어들었던 안경신 의사.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역사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상상이 잘 안 갈 정도의 어떤 의지와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취재해온 8.15 특집 함께한 투쟁 잊혀진 독립운동가 권기옥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17년 5월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서 펼쳐진 미국인 비행사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 그곳에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 권기옥 선생이죠. 숭이 여학교의 비밀 결사대인 송죽회에 가입해서 학창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그녀. 그러다 결국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감시에 상하이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녀는 중국에 있는 항공학교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꼭 비행사가 되어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리라. 그녀가 하늘을 꼭 날고 싶었던 이유, 바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였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두 곳의 비행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한 그녀는 결국
한 달간 중국을 가로질러서 윈난성에 있는 비행학교를 찾아가는데요. 그렇게 운남 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하게 된 권기옥 선생. 와.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다 망명한 한국인 여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관원이 그녀를 암살하려 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1925년 3월 일기 졸업생 자격으로 당당히 조종석에 앉게 됩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이후 권기옥 선생은 상하이로 돌아와서 임시정부에 비행기 구입을 건의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에는 그럴 만한 자금이 없었고요. 결국 그녀는 중국 공군에서 복무를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 공군 모집 선전을 위한 비행을 부탁받은 권기옥 선생. 그녀는 베이징 선전 비행 직후 일제 폭격을 실행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전국으로 인해 아쉽게도 선전 비행이 취소되었고요. 그녀의 계획 또한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비록 그녀의 오랜 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녀의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남편 이상정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1943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해서 여성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조국 광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한일 투쟁에 앞장섰죠. 일제강점기 창공을 누비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권기옥 선생.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던 그 마음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와, 저는 취재를 하면서 네. 우리 통포제후처럼 막 놀랍기도 하고 여태까지 몰랐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이랬어요. 북한의 독립투사분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뭐 힘을 쏟은 이상으로 네.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친 분들이 참 많다는 거를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음 한켠에 확 와닿는 건 그 당시에 우리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하나였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평소에 통포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네. 봐서 오늘 하루 쉽니다. 아이고 막 장난치고 싶어갖고 지금 막 살짝 올라오는데 다음 주는 두 배? 네. 오늘 참았으니까 네. 두 배로. 돌아올 거예요. 이번 주는 쉽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2배, 4배, 10배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저와 함께 올게요.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